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60대에 시작된 새로운 인연이 가족의 강한 반대와 충격적인 과거의 진실을 만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윤희 씨와 아픈 과거를 가진 빵집 사장 태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잘 듣고 계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초여름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골목길. 60대 중반의 윤희는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에서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무거운 식료품과 각종 생필품이 든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걸어가던 윤희는 점점 무거워지는 짐 때문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팔이 아파 잠깐 쉬어가려고 길가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던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소나기였습니다. 윤희는 당황해서 짐을 다시 들려고 했지만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고소한 빵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태식 베이커리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없던 빵집이었는데 언제 생긴 걸까요? 바로 그때 빵집 문이 열리며 큰 우산을 든 중년 남성이 뛰어나왔습니다. 저기요. 비 맞으시겠어요? 남자는 주저없이 윤희에게 달려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윤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장바구니들을 재빨리 들어올렸습니다. 빵집 안에서 잠깐 비 피해 가세요. 소나기니까 금방 그칠 거예요. 윤희는 갑작스런 친절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하지만 남자는 이미 윤희의 팔을 살짝 붙잡고 빵집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쩌세요? 잠깐만 들어오세요. 빵집 안은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갓 구운 빵들의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고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윤희는 젖은 옷을 털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몸이 젖으셨으니 감기 예방에 좋을 거예요. 남자는 능숙하게 생강차를 우려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는 오랜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태식입니다. 이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저는 윤희라고 해요. 태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희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식은 윤희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동시에 그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따뜻함과 품위를 발견했습니다. 태식의 가슴 한구석이 이유 없이 뭉클해졌습니다. 윤희 역시 태식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남편이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혼자 살고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의 시간 같았습니다. 아, 비가 많이 약해졌네요. 윤희가 창밖을 보며 일어서려 했지만 태식이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완전히 그칠 것 같은데요. 너무 폐가 될 것 같아서. 전혀 폐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눠서 좋아요. 태식의 고백에 윤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식은 2년 전에 이 동네에 와서 빵집을 열었다고 했고, 윤희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빵 만드는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긴 해요. 하지만 누군가 제가 만든 빵을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정말 기뻐요. 태식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빵집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사실.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시작한 거예요. 태식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빵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그럼 하나 드셔보세요. 태식은 갓 구운 스콘을 접시에 담아 윤희 앞에 놓았습니다. 이런 걸 왜?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윤희가 스콘을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네요. 달지 않으면서도 고소하고. 다행이에요. 사실 윤희 씨 같은 분이 좋아하실 만한 맛으로 만든 거거든요. 저 같은 분이요? 네. 우아하고 품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너무 달거나 기름진 걸 안 좋아하시잖아요. 태식의 관찰력에 윤희는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단 것보다는 담백한 맛을 선호했습니다. 제가 우아해 보이나요? 네, 정말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윤희는 오랜만에 이런 칭찬을 들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쳤을 때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제 비도 그쳤는데. 짐이 무거우시잖아요. 태식은 이미 윤희의 장바구니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태식은 윤희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걸을 때 자세가 곧았고 말하는 방식도 정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희 역시 태식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윤희가 작은 단독주택 앞에서 걸음을 멈추자 태식은 조심스럽게 짐을 현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혹시 내일도 장 보러 나가세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산책이라도. 아니, 죄송해요. 너무 부담스러우셨죠? 태식이 당황해하자 윤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저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정말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태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걸 받아주세요. 태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 안에는 윤희가 맛있게 먹었던 스콘이 2개 더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홍차나 우유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 오후에 빵집에 들러주세요. 왜요? 새로운 빵을 만들어 봤는데 윤희 씨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윤희는 태식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가 정말로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럼 시간이 되면 들러볼게요. 정말요? 약속이에요. 태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윤희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식이 떠나간 후 윤희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태식이 준 스콘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윤희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한편 태식도 빵집에서 윤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진짜 여성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태식은 새벽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윤희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할 만한 빵은 무엇일까? 어떤 재료를 써야 그녀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일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희는 약속대로 태식의 빵집을 찾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무 적극적인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태식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태식이 윤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사실 안 오실까봐 걱정했어요. 왜요? 혹시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서요. 윤희는 태식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가식 없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 만든 빵이 뭐예요? 윤희 씨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태식은 진열장에서 예쁘게 포장된 빵을 꺼냈습니다. 호밀과 귀리, 그리고 견과류가 들어간 건강빵이에요. 설탕이나 버터도 최소한만 사용했고요. 이름은 뭐예요? 태식이 잠깐 망설이더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윤희 스페셜. 윤희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딴 무언가를 만들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특별한 분에게는 특별한 빵을 드려야죠. 태식의 말에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빵을 맛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윤희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요. 제 취향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어제 윤희 씨와 이야기하면서 관찰한 거예요. 차분하고 우아하신 분들은 보통 이런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거든요. 태식의 세심한 관찰력에 윤희는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희는 거의 매일 태식의 빵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빵을 사러 가는 것이었지만 점점 태식과의 대화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태식도 윤희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오는 시간에 맞춰 차를 준비해두고 새로운 빵을 만들어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셨어요? 평범했어요. 태식 씨는요? 윤희 씨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점점 윤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 클래식 음악을 즐긴다는 것, 정원 가꾸기가 취미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윤희도 태식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가 정말로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윤희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근처 공원에서 산책 한번 하실래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진정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랑이 다시 꽃 피우기 시작했고, 태식도 자신의 진심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와 태식의 만남이 계속되던 어느 날, 윤희의 딸 미정이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여러 장의 프린트 용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딸의 표정을 보자마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미정아? 엄마, 요즘 빵집 아저씨랑 자주 만난다면서요?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누가 본 걸까? 아니면 미정이 직접 목격한 걸까? 그냥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거야. 우연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엄마가 매일 그 빵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 아저씨랑 이야기하고 빵도 받아오고.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기사들과 게시글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뭔지 아세요? 윤희는 안경을 쓰고 종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역 사기 사건 관련자 명단, 빚 때문에 가정 파탄,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족 해체. 충격적인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말이에요. 10여 년 전에 그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람이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동네 사람들 돈을 날려먹고 자기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부인은 그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어서 일찍 돌아가셨고요. 윤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엄마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왜 혼자 사는 여자한테 친절을 떨고 있는지 뻔하잖아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희의 아들 승호였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지금 엄마랑 얘기하고 있어. 미정이 스피커폰을 켰고 승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런 사람이랑 어울리고 다녀요? 승호야.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하고 있어요. 윤희네가 사기꾼이랑 사귄다고.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모르세요? 승호의 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셨는데 그 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그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마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정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보셨죠? 오빠도 얼마나 화나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줄 아세요? 미정은 의자에 앉아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순수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몰라요.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와서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집도 있고 아버지 보험금도 있잖아요. 그런 걸 노리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윤희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따뜻함과 설렘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 같아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런 사람과 다시 가정을 꾸리면 엄마만 불행해져요. 과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요. 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요? 윤희는 자신이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작아졌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고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엄마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걸 악용한 그 사람이 나쁜 거고요. 미정은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 사람과 연락하지 마세요. 빵집 앞도 지나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자식들의 걱정,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희는 평소와 다른 길로 다녔습니다. 태식의 빵집을 피해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태식이 그리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태식이 직접 윤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항상 그랬듯 정성스럽게 포장된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희 씨, 요즘 어디 아프신가요? 며칠째 뵙지 못해서 걱정됐어요. 윤희는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다면. 태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자식들의 말이 떠올라 더 이상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태식 씨, 우리 이제 만나지 말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윤희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태식이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희 씨, 혹시 제 과거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윤희는 움찔했습니다. 태식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아시는군요. 태식은 윤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각오와 절망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윤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태식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 씨, 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어요.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꽤 잘 됐고 가족도 행복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사업을 벌이려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윤희는 태식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도 넘어갔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태식이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서 술과 도박에 손을 댔어요.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만 따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요. 그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어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고요. 윤희는 충격을 받았지만 태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걸 견뎌냈어요. 저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병이 났어요. 위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저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병원비를 도박으로 마련하려 했고 결국 더 큰 빚만 졌죠. 윤희는 태식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과거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도 다시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람이 되세요. 우리 결혼했을 때의 그 착했던 사람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저는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아내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정도로 빚에 시달렸지만 술과 도박을 완전히 끊었어요. 태식은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1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했어요. 공사장에서 식당에서 택시 기사도 했고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단 하루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매주 아내 납골당에 가서 참회했어요. 조금씩 변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윤희는 태식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참회와 노력이 거짓일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2년 전에 드디어 모든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평생의 꿈이었던 빵집을 차렸죠. 작지만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말했거든요. 당신이 만든 빵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빵집을 하게 된 거예요. 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윤희 씨를 보게 됐는데 순간적으로 느낌이 왔어요. 떠난 아내가 윤희 씨를 보내준 것만 같은 꿈 같은 느낌이었어요. 윤희 씨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낄 수 있구나. 아내 말이 맞았구나, 라고. 저는 윤희 씨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 과거도 지금의 마음도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희는 태식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지만 현재의 모습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윤희 씨를 만난 건 진심이에요. 처음 윤희 씨를 봤을 때부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태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게 윤희 씨 취향이에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걸 선호하시고 견과류 알레르기는 없으시고. 윤희는 놀랐습니다. 태식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해뒀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윤희 씨가 드실 빵을 만들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이분이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제 과거 때문에 윤희 씨가 고생하시게 됐네요. 윤희 씨가 저를 다시 안 보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 과거와 제 진심만은 꼭 해명하고 싶었어요. 태식은 일어나려 했지만 윤희가 말을 멈춘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 네. 정말. 정말 다 진실인가요? 네, 한마디도 거짓말 없어요.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지금 윤희 씨에 대한 제 감정까지. 모든 게 진실이에요. 윤희는 태식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걱정되실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태식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부모였으니까 알아요. 내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마음. 그럼 우리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건가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 씨가 원하신다면. 하지만 저는 정말 윤희 씨를 사랑해요. 태식이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식 씨. 저는 윤희 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저 때문에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태식은 정말로 윤희를 위하는 마음에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윤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이들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윤희 씨,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태식 씨가 좋아요. 윤희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태식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지만 현재의 그는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사랑까지 부정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며칠 후 동네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윤희의 외손자인 준호가 친구들과 놀다가 개울에 빠져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여름 장마로 불어난 개울물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깊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준호가.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미정이 개울가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함부로 뛰어들 수도 없었고 119에 신고를 했지만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호는 물에 휩쓸리면서 간신히 개울 가운데 있는 바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워낙 세서 언제 놓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빵집에서 급하게 달려온 태식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태식은 주저없이 신발을 벗고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태식은 이미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가면서도 태식은 필사적으로 준호가 있는 바위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몇 번이나 물에 잠겼다가 겨우 머리를 내밀며 전진했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더 버텨. 태식의 목소리가 물소리에 묻혀 들렸습니다. 준호도 태식을 보고 희망을 얻었는지 바위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태식이 바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안고 돌아가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무게로 인해 물살에 더욱 휩쓸려 갔습니다. 준호야, 내 목을 꽉 안아. 태식은 한 팔로는 준호를 안고 다른 팔로는 필사적으로 물을 저으며 강변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바위에 부딪히며 상처를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태식은 준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은 큰 바위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태식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태식 씨. 윤희도 급히 달려와 태식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태식 씨, 정신 차려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태식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머리 외상과 함께 물을 너무 많이 마셔 폐에도 물이 차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윤희와 미정, 그리고 급히 달려온 승우가 기다렸습니다. 미정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태식 아저씨가.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승호도 병원에 도착해서 상황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괜찮아? 응, 오빠. 다행히 아무 이상 없어. 근데 태식 아저씨가. 몇 시간 후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 외상이 심해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식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윤희가 곁에서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 태식 씨, 정신 차렸어요? 준호는 괜찮나요? 깨어나자마자 준호 걱정부터 하는 태식을 보며 윤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태식 씨 덕분에.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식 아저씨. 미정은 태식의 침대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어주셨는데 저희는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태식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과거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때 승우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식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승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저를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태식의 너그러운 반응에 승우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윤희와 태식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태식 씨,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만약 태식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어쩔 뻔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 씨, 저는 괜찮아요.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과거에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제가 조금은 진짜 사람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며칠 후 태식이 퇴원할 무렵 윤희는 자식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아, 승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엄마. 너희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 남은 생을 함께할 사람도 내 선택으로 정하고 싶구나. 미정과 승호는 조용히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태식 씨의 과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들이었어. 하지만 지금의 그분은 달라. 윤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는 만큼 엄마의 행복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태식 아저씨를 직접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승우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태식 아저씨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네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괜찮다는 거니?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노력해 볼게요. 며칠 후 태식이 완전히 회복되자 그는 미정과 승우를 따로 만났습니다.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식 아저씨, 저희가 아저씨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만 보고 현재의 아저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준호 일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저씨와 함께 계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승우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시길 원하셨을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서 현재를 포기하는 건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윤희 씨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이겠어요. 제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그리고 윤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요. 완전한 받아들임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태식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윤희와 태식은 정식으로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고 축하했습니다. 미정과 승우도 진심으로 어머니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태식 아저씨도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윤희와 태식은 손을 잡고 저녁 장터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미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행복해 보이지? 응. 할아버지도 착하고 빵도 맛있게 만들어 주셔. 오늘은 뭘 살까요? 준호가 좋아하는 단팥빵 재료를 사러 갈까요? 내일은 준호 스페셜로. 그래요, 우리 준호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 중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태식의 빵집도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재의 태식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희와 태식은 집 앞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요? 저 같은 과거가 있는 사람과 결혼한 걸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윤희가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식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다시 느끼지 못했을 테고요. 저도 윤희 씨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과거의 죄책감에서만 살던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핍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과거의 상처도, 편견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윤희와 태식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태식은 여전히 윤희를 위한 특별한 빵을 굽고 있습니다.